자, 물수입니다. 자, 물수는 형벌론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파트입니다. 자, 먼저 48조. 자, 1항을 보면, 자, 범인 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이것이 물수 요건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범죄 후에 범인 외의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물건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범죄 후 범인 외의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요 1, 2, 3번을 먼저 볼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한다면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가 있는데 요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임의적이죠. 임의적. 자, 이것이 총칙은 일반 규정이죠. 각칙은 특별 규정이고 그 총칙과 각칙의 관계는 잠시 다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범죄 후 범인 외의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물건이라 했는데 여기서 1호에서 제공 동그라미 그리고 제공뿐만 아니라 제공하려고 한 것도 몰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생겼다 동그라미, 취득했다 동그라미, 그리고 대가 동그라미 이 5가지 숙지해 두셔야 돼요. 제공하려고 한, 생겼다, 취득했다, 그에 대한 대가 이것을 몰수할 수 있다. 이런 것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몰수는 부가성을 띠고 있습니다. 부가성. 그래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게 부가형인 겁니다. 부가형. 그리고 타형은 뭘까요? 그러면 주형이죠. 주형. 주형은 보통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징역이나 금고를 때릴 때 몰수를 부가해서 과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 원칙인데요. 일단 끊어보세요. 자, 여기서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도입니다. 도라고 하는 말은 무죄 판결을 때릴 때에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때리든 무죄 판결을 때리든 즉 무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몰수 요건만 구비가 된다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일단 서론을 보시면 자, 의 보시고요. 자, 성질 나와 있죠? 여기 부가형 나와 있어요. 부가형.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 원칙인 것이다. 그렇지만 몰수 요건이 있다고 한다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서는 몰수는 형벌의 일종이죠. 그쵸? 형벌의 일종입니다. 형벌의 일종이긴 하지만 즉 형식적으로는 형벌로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완 처분의 성질을 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좀 봐두세요. 그래서 형식적, 즉 법조문상으로는 형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완 처분, 즉 장래 범죄 예방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실질적 이 두 가지를 각각 다 숙지해 두셔야 돼요. 형식적으로는 대물적 보완처분이다 하면 틀려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물적 보완처분이다 하는 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판례 보죠. 자, 판례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부가형 동그라미 치시고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다. 자, 그래서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때 그 부가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주형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증에 대해서만 선고 유예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부가형이니까. 자, 밑에 자, 선고를 유예할 때에는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형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징도 똑같은 성질이요. 몰수나 추징이나 전부 다 부가형인 겁니다. 그래서 추징도 역시 몰수와 그 성질이 같기 때문에 주형을 선고 유예하고 추징만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자, 그 밑에 판례도 잘 나오죠. 몰수는 필요적 몰수가 있고 의무적 몰수가 있는데 필요적이냐 의무적이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몰수라고 하는 그 성질은 똑같단 말이겠죠. 다 뭐다? 부가형이다. 부가형. 그게 필요적이든 의무적이든 간에. 그래서 주형을 선고 유예할 때는 몰수라든지 또는 그에 가름하는 추징도 때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이라 그랬죠. 형식적으로서 형벌의 일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조사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 해야지만 굳이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직권으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밑에 보시면 몰수나 추징의 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을 맺어야 됩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요 공소가 제기된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말은 자 밑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공소가 제기된 것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했을 때, 제기되지 아니했을 때는 불법분리 원칙상 몰수나 추징을 때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리는 것은 불법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노트에서 이 형벌론에서 몰수 파트 보시면 돼요. 자, 이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검사가 기소하죠? 기소합니다. 법원이 먼저 이 기소가 적법인지 아닌지 형식적으로 따져보겠지? 그래서 형식 재판을 엽니다. 이 형식 재판의 종류로 나오는 것이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소 판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 재판의 일종이죠. 자, 형식 재판을 통해서 기소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니까 관할 위반에도 안 걸리고 공소기각에도 안 걸리고 면소에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형식은 제대로 구비했구나. 이것이 이제 인정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실체를 따지겠죠. 실체 재판. 요 실체 재판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유무죄 판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유무죄 판결할 때 여기서 몰수 추징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죄 판결에서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 추징하면 되는 거고 무죄 판결이 할지라도 몰수 추징 요건이 있으면 몰수 추징하면 되는 것이에요. 즉, 자, 몰수나 추징은 실체 재판에서 하는 거예요. 실체 재판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 형식 재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형식 재판의 일종으로 나오는 것이 면소 판결이죠. 면소 판결을 때릴 때 몰수 추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면소 판결할 때 우리 형사법 326조 나와 있지?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사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가 되었을 때, 이 네 가지가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공소시효 완성할 때 우리 면소 판결 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됨을 이유로 인해서 면소 판결을 때릴 때는 몰수 추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쵸? 요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몰수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어디서 한다? 실체 재판할 때 몰수 추징을 부과한다. 이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실체 재판에서 몰수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 재판이 되려면 공소가 일단 제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기가 돼야 된다. 제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지? 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몰수 추징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또 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무슨 판결 때린다? 면소 판결 때릴 때 몰수 추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면소도 마찬가지지. 그치? 면소할 때도 하는 게 아니다. 공소 제기 없이 합니까? 안 합니다. 그쵸? 안 한다. 됐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권으로 한다. 직권을 한다는 말. 그쵸?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노트 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원래는 공소장, 소장 제출할 때 검사가 그 의견을 다 구해서 다 적시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쵸? 그래서 여기서 실체 판결했을 때 이걸 빼먹었단 말이에요. 검사가. 처음부터.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런 취지하에서 판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유형 여기 나와 있네요. 유형. 자, 유형을 보시면 자, 의무적이 있고 필요적이 있다고 했죠. 자, 의무적이 원칙이다. 총칙입니다. 총칙. 그래서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이렇게 봤고, 자, 요 필요적이 있는데 필요적은 각칙에 있는 겁니다. 각칙에. 의무적은 총칙이고요. 필요적은 각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이라든지 아편, 배임 수재죄 이것은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조항이 134조, 206조, 357조 3항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몰수한다는 것이. 근데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배임 수재죄는 명시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적인 것이지만 요 배임 증죄는요. 배임 증죄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서 이것은 의무적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이나 아편은 명시적 규정이 있지만 위조유가증권 있죠. 위조유가증권은 명시적으로 몰수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적 몰수인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좀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승진시험에서 증제죄, 위조유가증권 전부 다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자면 각칙이 있고 총칙이 있는데 이 각칙이 뭐다? 특별규정이다. 그리고 총칙은 일반 규정이다. 두 규범이 충돌할 때는 각칙이 우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각칙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필요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예가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뇌물이라든지 아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임수재인데 이 세 가지는 명문 규정이 있다.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쵸? 요겁니다. 그리고 총칙에서는 48조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쵸? 자, 증제라든지 위조유가증권의 명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조항에 해당되는 총칙으로 가서 의무적 몰수가 되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 보죠. 48조는 의무적이다. 그쵸? 그래서 재량이다. 이런 말이고 그 재량이라 할지라도 무제한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비례성에 맞는 규정에 따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자, 뇌물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적이다고 했어요. 자, 몰수 대상을 볼게요. 몰수 대상을 보게 되면 우리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건이라 하는 것은 유체물도 되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라든지 이익까지 포함된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판례. 그리고 몰수물은 압수물에 반드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몰수와 압수는 다른 겁니다. 몰수와 압수는 다르다. 우리 형소법에서 압수할 때 배우죠.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여기 법조문 가보시면 48조 한번 보세요. 48조 보시게 되면 여기 압수란 말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렇죠? 48조 몰수의 요건에 압수라는 말이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몰수와 요건과 압수 요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압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몰수 요건이 구비되면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압수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몰수 못하는 겁니다. 자, 판례 보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몰수 대상 물건이 압수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도 또 그 압수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었냐 아니냐 이것은 형소법에 안 나와 있잖아. 자, 형법 48조에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압수되어 있느냐 적법 절차에 압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몰수 요건이 된다 하면 틀립니다. 이것은 48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집행을 종이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쵸? 여기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압수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압수는 부적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수 자체가 위법이게 되겠지만 몰수한다 하더라 할지라도 몰수는 몰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상실한 압수 영장에 의해서 이 물건을 몰수했다 하더라도 몰수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몰수는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별개 무인자니까. 그래서 몰수와 압수의 요건은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 자, 또 보시면 자, 밑에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48조에 그것이 요건이 아니니까. 따라서 판결 선고 전 검찰에 의해서 압수된 후에 피고인에게 돌려진 물건, 그게 환부된 물건이죠. 환부된 물건, 환부되어서 피고인이 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것도 몰수가 구비되어 있을 때는, 몰수 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몰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리고 판례 보시게 되면 요 무형재산도 할 수 있어요. 무형재산도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물건에는 권리나 이익도 포함된다. 그렇죠? 이익에도 포함된다. 무채재산도 포함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도 몰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까지 몰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요 판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요 판례 우리 비트코인 방금 봤어요. 그렇죠? 요 판례가 그 밑에 판례 꺽쇠 2번이 있는데 요 꺽쇠 2번은 제가 판례를 저 뒤로 뺐습니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서 이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이 1번 지우세요. 1번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2번 볼 겁니다. 2번은 잠시 있다.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요 1번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